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1회 대전 아동돌봄 정책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은미입니다. 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이곳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대전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대전 돌봄 미래의 가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제1회 대전 아동돌봄 정책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순서로 진행되며 이어서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약 10분간의 휴식 시간 후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토론 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담은 기념품과 추첨을 통한 경품도 제공되오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은미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대전시의 통합적인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틈새와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함께하는 돌봄을 통한 대전 돌봄의 미래의 가치를 위해 제1회 아동 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전 아동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마을 돌봄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하고 또 민관의 우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 정주할 수 있는 대전 아동 돌봄 환경의 초석이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2023년 제1회 대전 아동 돌봄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자께서는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대학교 이영환 산학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팀 전상규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간빌리지 거점 원돌방 장은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존플랜 윤상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박영선 지역공동체 현장 전문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거주 양육자 대표 최진선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환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송재덕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허예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 지원단 장진경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MAP 심리상담교육센터 김현정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밖에 거점 원돌방 또 마을 공동체 다 함께 돌봄센터 대표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와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대학교 이영환 산하부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산하부총장 이영환입니다. 여러 번 이 행사에 왔었는데 제가 1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1이네요. 우리 정책 포럼. 하여튼 포럼 준비해 주라고 홍윤미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돌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또 행정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유관 기관들 여러 기관에서 또 지원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또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예전에는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기업체와 협력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랑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살리는 지자체 뭐 그런 구호 있고 대학에서는 지자체를 살리는 대학 그게 화두가 돼서 지자체랑 깊은 이제 협력을 더욱 공건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5년도부터는 모든 사업들이 다 라이즈 사업 해가지고 지자체랑 연계 협력하는 걸로 이제 정책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방 정부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도 지자체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서 더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자체랑 또 그 기업체랑 다 서로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이돌봄 관련 사업이 뭐 가장 힘든 사업이 아닐까 생각 들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홍은미 센터장님께서도 굉장히 잘 하셔서 활력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방금 전에 우리 김희영 센터장님이 아이돌봄 센터에서 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을 잘해서 대전시만 아이들 인구가 늘었다. 뉴스에서 얼핏 저에게 늘었거든요. 대전시만 세종시로 많이 뺏겨서 감소하다가 대전시 인구가 늘었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아이들까지 늘었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요. 저희들도 굉장히 기쁘네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 아이돌 붐을 잘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매년 또 성과 보고회를 이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학생들이 막 행사 이렇게 찍은 화면 보면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또 마침 여기 미래 가치를 위한 거라고 써놓으셔서 정말 이제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만 가르쳐 봤는데 가끔 이제 우리 애들 지금 이제 손자들 유치원이나 그런 근데 또 다니는 거 보면 저게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아이들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시는데 대전시에서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제1위 대전 아이돌봄 정책 포럼을 통해서 우리 아이돌봄 환경도 개선되고 또 마침 주제 발표에도 있다시피 체계 많이 잡혔지만 더 체계가 공고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
주제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최유진 박사님, 또 장은종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그 전문가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독교 산학협력단은 지자체와 더 협력하고 또 아이돌붐 뭐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해주신 우리 이영환 산업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요. 잠시 저희 여기 모신 우리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모시고 기념 촬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환한 미소 우리 윤상석 소장이 너무 환한 미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대전아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하트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전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발표, 아동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의 내용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박사님을 모셔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간 20분이라고 하니까 빨리 마음이 급해서 얼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동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인데,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앞부분에 좀 긴 얘기를 드릴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것은 돌봄은 돌봄 서비스를 주로 통해서 시설이나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을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봐주는 뭐 이런 형태를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아동 돌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근데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것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러니까 돌봄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성하는데 그런 시설 기반의 아동 돌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뭔가가 필요한가? 대전이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면 이제 돌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그냥 상식적인 그것을 좀 깨고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게 돌봄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아마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가치가 공유되고 지향이 좀 공유가 되어야지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향후에 대전이라는 사회를, 지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앞으로 가네요. 사실은 뭐 지금에 있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뭐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범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5배 이상 끊임없이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의 돌봄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늘봄 학교라고 해서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에듀케어를 하겠다.
라는 에듀케어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학교 중심의 돌봄 서비스들을 강화한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기조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이 오셨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에 뿌리박고 아동 돌봄의 아주 최일선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돌봄 서비스 수요에 아직까지는 다 미치지 못하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 있습니다. 돌봄 교실의 운영 시간도 사실 이제 부모들이 일하는 시간이랑 연동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야간 보육이나 일시 보육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실제로 돌보는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제가 뒷부분에서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영유아 돌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많은 비중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틈새 돌봄 수요들이 상당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초등 돌봄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저학년 돌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중심의 그 돌봄 정도만 좀 확충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돌봄 서비스는 확장되고 있지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제가 표로 딱 보시기 편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대전의 현실입니다. 대전도 전국적인 그 현황과 큰 틀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가 대전이 지금 74.9%. 근데 제가 이제 최근 자료가 없어서 이게 2021년 자료니까 조금 더 증가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짓고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 아동의 17.1%가 2021년에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대전은 참 훌륭하게도 다른 지역들에서는 계속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에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1% 정도 미만이지만 양적으로 따지면 1% 미만이지만 사회적 기업과 이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공동체 돌봄들을 조금씩 확충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약간 굉장히 커다란 집안을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돌봄 활동가도 양성하고 계시고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돌봄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돌봄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공공에서 같이 고민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돌봄 활동가도 양성하고 유아 커뮤니티도 만들고 공동체 돌봄 기반들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전은 좀 다르다. 하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미미하다. 1%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장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너무 적다. 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돌봄 인프라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돌봄 측면에서 대전이 확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좀 박수를 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이제 보시면 현재 있어서의 돌봄의 그 수요들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약간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종국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합 돌봄입니다. 영유아고 초등이고 구분하지 않고 통합 돌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에 있어서의 서비스 체계는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 좀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놓고 보시면 사실은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70% 이상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아동들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원 시간과 희망 시간을 놓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에 70% 이상이 다니고 있지만 이 아동들은 3시에서부터 5시 정도까지 상당수의 아동들이 하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절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약간 방치되거나 양육자의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이만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은 아니죠. 양육자들의 사회활동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틈새 수요도 문제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초등 돌봄 서비스는 아까도 보셨듯이 대전도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20%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고 보시는 것처럼 방학에서부터 이 야간 아이가 아플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봄에 대한 수요들을 이 대전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현황은 현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전에서 미래를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될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돌봄 기관의 일이냐, 서비스를 주로 주면은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대전 시민 모두의 일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놓고 보시면 우리는 유아에서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저렇게 많은 기관들에 갑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죠.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를 방 안에만 갇혀서 365일을 계셔보세요. 이게 기관 돌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해야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그래서 돌봄 기관만 계속해서 확충을 해가면 과연 대전 시민의 돌봄은 확실하게 되는 거냐라는 우리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기관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상품화에만 의존하면 가능한 거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상품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상품화에 대해서 또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이나 이제 뭐 이렇게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의 돌봄 서비스의 질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게 그냥 외국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외국에 그냥 조사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돌봄 종사자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비해서 재해율이나 질병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게 그만큼 노동 강도도 세고 잘 돌봄 노동 자체를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시간은 짧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기관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돌봄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대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누구, 양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시민 활동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돌봄을 한다는 걸 명예롭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앞에서 보셨었던 상당히 많은 돌봄의 틈새 수요들은 해소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돌봄을 독박 육아라고 하는 돌봄을 전담하던 사람들한테는 오른쪽에 보이세요? 사다리가? 돌봄을 시민들이 쉐어하게 됐을 때 돌봄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들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우리도 컨닝할 필요가 있겠다. 자,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IL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그러니까 UN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국제노동기구는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돌봄 경제입니다.
자, 돌봄 경제라고 얘기를 할 때 고민을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러니까 ILO는 보통 노동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일자리, 노동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뭐에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급 돌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식의 분석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급 돌봄 노동이 우리 가정 내에서 혹은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한 돌봄 노동들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선생님들 그냥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과 돌봄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거는 다 자원, 지구에서부터 빌려다가 써야 돼요. 그럼에도 근데 실질적으로 돌봄 생산을 하는 것,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을 키우는 게 돌봄이죠. 예,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그냥 지금 기준으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품화된 시장에 비추어서 가치를 놓고 본다라면, 무급 돌봄 노동 시간, 우리가 왜 시간 조사하죠? 생활 시간 조사합니다. 그랬을 때 양육자들이 남성과 여성들이 다 무급으로 돌봄 노동을 해요. 그것들을 시간 가치로 환산을 시켜놓고 봤었을 때 보이세요? 남성은 12.7조, 여성은 37.9조. 이게 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모든 복지 분야 예산의 한 30% 정도는 지금 무급 돌봄 노동으로 수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사회 활동을 주도하는 일이다, 내지는 라는 것들로 전환하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는 30%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그렇게까지 돌봄이 격상되어져서 생각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개인한테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잃는 일로, 물론 돌봄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또 잃어야 되는 사회적 기회도 또한 있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은 키워야지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로 대접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 있어서의 돌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ILO나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돌봄 경제는 오른쪽에 있는 것 보이는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과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복지도 같이 생각하는 경제, 그다음에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환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그게 교환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돌봄을 하게 됐을 때 이 일은 다른 사회적 자원과 교환도 가능하다. 이거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해서 돌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자, 이런 측면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런 측면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했었을 때 기본적인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시장 경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팔도 멀쩡해야 되고요. 오감도 멀쩡해야 되고요. 일정하게 나이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미숙한, 아직까지 덜 멀쩡한 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뭔가 열등한 그룹이야, 문제적인 집단이야 라고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사람의 활동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상품 생산이 아니라 돌봄이다,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거다, 봐주는 거다, 관심을 갖는 거다 라고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하면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돌봄 해보셨으니까 알죠? 돌봄하면 아이만 즐겁냐고요.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두 관계에 있는 양자가 다 성장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별이나 빈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서비스,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서서 오히려 조금 더 통합적이고 연결적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저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죠. 돌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의 경쟁력도 만들어줄 수 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 무급 돌봄 노동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돌봄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회 관계로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돌봄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한쪽 일방이 밀리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좋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밀리는 관계를 일상적인 것들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사실 생사 열탈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이고 재우고 성장하고 대화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돌봄 관계에 기반해서 사회관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함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돌봄 관계에 기반해서 사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지역 사회 내에 있어서의 우리 활동들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아동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 자체가 시민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도 돌봐야 되고요. 그죠?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고민했으면 하는 돌봄의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동의한다라면 현재의 돌봄의 대상이나 운영 방식들은 전면적이고 전폭적으로 확장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의 무게 중심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지역사회 내 전체 정책에서 돌봄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기관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중심이지만 우리가 30년 후를 바라보고 50년 후를 바라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무게 중심의 축은 오히려 공동체,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반으로 점차 이전해 가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게 됐을 때 추진 방식도 행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겠고요. 민간 부문의 성장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모는 높일 수 있겠다. 제가 빨간색으로 50% 이상 이렇게 쫙 해놓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지역사회에서부터 탄탄하게 돌봄 중심의 관계들을 확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영유아 돌봄은 어느 정도 지금 75%까지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초등 돌봄 대전에서 아까 17%였잖아요. 선생님, 거점 온돌방이 100개만 생긴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양육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한번 봐주세요. 당사자 이외의 시민도 참여하는 돌봄. 아마 온돌방에다 거점을 붙이신 이유는 이런 취지이겠죠. 당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랑 다른 특징이 그거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의 품앗이 활동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따로따로 와도 되죠.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내 양육자이기도 하니까 혼자 와도 되고요. 내 아이 학교에다 보내놓고 나 혼자 와서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도 된단 말이죠. 이런 기반들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면 초등돌봄 50%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서비스로 확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기반의
뭐 거점 온돌방 우리가 확산시킨다라는 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돌봄의 대상이나 운영 방식이나 모두 같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돌봄이라는 것들이 시민활동이라면 시민활동은 방 안에서 주로 일어나야 될까요? 시민활동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돌봄이 일어나는 곳은 방이 아니라 골목이어야 되고, 그죠? 공원이어야 되고, 놀이터여야 되고, 뭐 학교 마당이어야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공간 내에서 상호 돌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아마 우리가 따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보이시죠? 의사협회, 생활체육회, 기타 등등 이런 각종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조직들도 돌봄을 나의 시민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지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상호돌봄들을 확산시키는 이런 대전의 미래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 체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최유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다음으로 대전형 아이돌봄 거점 온돌방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실 공감빌리지 거점 온돌방 장은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20분입니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공감 빌리지의 대표 장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형 아이돌봄 거점 온돌방 공감 빌리지의 성장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에 공감은 이제 월평 이동에서 육아 품앗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줌으로 만났었어요. 이때 코로나가 굉장히 활성화돼 갖고 저희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마을 분들이 같이 줌으로 만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또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반찬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손오공에 소규모 돌봄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아이들 3가정이 함께 모여갖고 저희는 아이들 나이가 다 달랐어요. 유아부터 초등까지 함께 하면서 돈독해지면서 이때 알게 된 게 바로 또 거점 온돌방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겠는데 싶어서 저희가 거점 온돌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거점 온돌방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육아 품앗이를 구성하게 된 스토리인데요. 이제 저도 지금 아이가 4살, 6살이에요. 아이 용품들이 커요. 크고 이거를 잠깐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같이 물려줄 곳이 필요한데 동네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걸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아이에게 받은 선물 중에 새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생애 주기별 기부를 하면서 이런 물품도 하면서 저희가 이때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에서 공동체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육아 육아 품앗이에 관심이 많은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또 모이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더 만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육아, 아기 용품도 나누고 아이들 또 초등학교 올라갈 때 원복 이런 것도 다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특이한 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암 경험자, 장애. 우리는 암과 장애 이런 거에 전혀 구분 없이 모두가 공동체로서 안전한 사회망을 만들어주자 이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에서 아파트 주민 3명이 엄마표 힐링 육아로 시작을 했고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가 직접 아이들 어떻게 좀 나가서 숲에도 가보고 코로나지만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데요. 대전에도 숲 갈 곳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숲에 가고 아이들과 자연을 누리고 엄마로 시작했는데 아빠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까지도 주말에 함께 나와서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마련하였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이런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아이들 사진을 보는데 이 추억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진이 다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게 되고 가족이 함께할 때 그림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림책을 엄마 아빠가 함께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 읽어주고 근데 이 장소가 꼭 집이 아니고 그리고 도서관이
공간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세 가정들이었고요. 이 가정들이 모여서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손오공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손오공에 갔더니 정보 교류,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간 빌리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알려드리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아, 저렇게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도 해봐야겠다 알게 되고 또 폼보드를 활용해서 그동안 공동체별로 활동했던 걸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감에서 했던 것들도 공감 빌리지의 아이들의 활동 사항들과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또 다른 공동체 분이 오셔서 공간 빌리지에서 하는 이런 것들 우리도 해보고 싶어요. 소개해 주세요 해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공동육아 나눔도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체육, 게임 등등을 항상 활발하게 저희는 참여를 했고 행사에는 꼭 가서 아이들까지도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도 즐거운 행사들을 항상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전아이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이 대전아이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해서 굉장히 또 보기 좋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정보, 양육 뉴스, 문화 행사. 아, 이번 가을에는 이곳에 가야겠구나.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네. 몰랐는데 이걸 또 찾아갖고 가게 되고 이 정보들을 소식란에서 알게 되었고요. 양육자 힐링 교육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이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이 아이들까지도 행복하다는 거를 이 돌봄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 푸드 테라피라든지 또 보드 게임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손오공의 배달 강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온돌방 사업에 대해서도 또 이때 차근차근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점 온돌방을 추진해 보자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아요. 마을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을 모집했습니다. 입소문으로 이제 가정들이 더 모이게 되고 처음에 세 가정에서 시작해서 7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함께 기존 거점 온돌방을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대전자유 발도르프 공동체와 또 짝꿍 어린이 도서관 이미 오랫동안 해보신 곳들을 가서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가서 직접 탐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탐방을 한 이후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제 장점은 기획력과 추진력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면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돈 회계를 이제 담당해 주실 분, 그리고 기록을 담당해 주실 분, 홍보를 담당해 주실 분, 엄마나 아빠의 이런 재능들을 다 함께 보면서 분담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공간 빌리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소규모 공동체로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23년에는 거점 온돌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전 서구 월평 이동에 저희는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의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저희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일찍 끝나요. 그래서 일찍 끝나고 이제 갈 곳 혹은 학원을 가기 중간에 갈 곳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봤을 때 막 계단에 앉아 있고 계단에서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중간중간에 누구나 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었고요. 이걸 하면서 또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연령별로 나누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저희에게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 배달 강사 선생님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영유아부터 저희는 초등까지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이 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 아이들도 지금 활발하게 요일별로 유아체육, 그림책, 푸드테라피 등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빌리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힐링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암 경험자. 암 경험자란 단어가 조금 이제 어떤 의미지 하시는데 암 치료가 끝난 3년에서 5년 사이에 20대, 30대 암 경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맡길 곳이 따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마을에서 이모 삼촌이 되어줘서 함께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돌봄을 하자. 그냥 막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이것이 공간 빌리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가정, 발달 장애 또는 또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왔을 때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공감에 오는 날만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월요일마다 오는 친구인데 더 오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우린 오픈되어 있단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간 빌리지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상시 돌봄으로는 치유 부엌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식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삶들을 나눌 수 있을까, 아이들 이제 먹을 거에 좀 초점을 두었고
수요일에는 엄마가 밥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감 빌리지에 와서 밥을 함께 만들어 먹어요.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요번에 해보니까 좋아하는 게 캐릭터로 김밥 만들기, 유부초밥 만들기 굉장히 좋아해서 2번이나 했고요. 그다음 힐링 스쿨입니다. 힐링 스쿨은 요번 여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엄마들하고 이제 의견을 내갖고 아로마 테라피 해보고 싶어요. 뭐 저는 음악 치유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 공감 빌리지에 와서 함께 일시 돌봄을 해보았고요. 또 이제 공감 빌리지는 공동체로서 이제 거점 온돌방으로서 됐으면 새로운 공동체를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감 키즈는 4살부터 6살 아이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마을 돌봄을 이제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배달 강좌 선생님이 요일별로 다르게 오시고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굉장히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생님하고 일상 이야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저희는 실내 공간이 꽤 조금 넓기 때문에 선생님과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 강좌 선생님도 우리 동네 분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같이 오셔서 정말 자기 아이처럼 키워주시고 계시고 정기 회의에 가서 다른 돌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 외에 교육 참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요. 이번에 보드 게임 배웠었는데 이 보드 게임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장점이 있었고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밭 FM 93.7 여기 이제 지역 공동체 라디오인데요. 사람들이 거점 온돌방을 잘 모르세요. 저희도 월평 이동에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언제 생겼어요? 언제 있었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라디오에 한번 홍보를 했었고 지역사회 연계는 주민자치회 어르신들이 요번에 저희가 30대 40대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령이 어려지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프로그램까지 어린이 해설사 선사 유적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해설사가 되어서 선사 유적지에서 다른 동네 친구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공감 빌리지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TJB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대전에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1년 만에 이용자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빵과 솜사탕을 쌓아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컵케이크를 만듭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거점 온돌방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책을 읽는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푸드 테라피도 하고 그림책 수업도 하고 종이 접기 같은 것도 해요. 재밌어요. 거점 온돌방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등에 자발적으로 구성한 돌봄 공동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거점 온돌방인 공감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또 우리 건강 취약계층의 틈새 돌봄까지도 가능한 곳입니다. 대전 지역 총 15곳에 마련된 거점 온돌방은 상시로 운영돼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간다던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선생님들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어디 이제 일을 볼 수 있어서 2년 전 시작한 거점 온돌방 사업은 지난해 2만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1년 만에 이용자가 4배 가까이 늘며 지역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거점 온돌방에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문화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친구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대전시는 거점 온돌방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내실을 갖춘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네, 저희 공간입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의 사랑방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엄마도 아빠도
돌봄, 이게 진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 저희 공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씩 오실 수 있고요. 또 특히 말씀드렸던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선사마을 목고지, 목고지가 이제 소풍이란 뜻이에요. 나들이 아이들이 직접 그린 것을 글과 함께 책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한 작업이고 연말에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사인회도 하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사인할 텐데 그때 오셔서 책 사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사마을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번에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함께하면서 또 2기, 3기, 4기 아이들을 모집해갖고 여름방학 때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활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함께했던 아이들을 또 웹툰 작가님께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본인 얼굴 찾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부터 초등까지 함께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형 아이돌봄 공간 빌리지 거점 온돌방은요, 마을과 가정을 잇고 또 부모와 자녀를 잇고 생애 주기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함께하는 이 시간 모두 통합 선순환의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취약계층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공감에는 암경험자 또 장애 이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진짜 아이들이 아무런 안경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거든요. 그냥 언니 오빠고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행복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저도 함께 이 공감을 함께 정말 행복한 나날을 저희가 만들어 갈 것이고 이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거점 온돌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많은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점 온돌방은 전국에서 아주 유일한 대전형 아이돌봄 형태입니다. 그 거점 온돌방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신 장훈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발표하신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휴식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 토론 좌장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김혜연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제 이름은 방금 소개받았던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발제를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정말 오늘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 최유진 또 박사님과 우리 장은종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오늘 올라가시지 말고 제가 붙들고 좀 더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희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토론자 네 분,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또 우리 공동체 성과 또 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윤상석 소장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공정플랜 윤상석 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름을 자원으로 이렇게 하여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공존 플랜의 그 윤상성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우리 돌봄 공동체가 넘쳐나는 그런 대전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네, 토론 시간은 죄송하지만 한 7분에서 8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 맡은 공존 플랜의 윤상석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간 잘 지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4년 동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 2년으로 이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점 온돌방 그리고 돌봄 공동체 사업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 돌봄 공동체 또는 그와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대전만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별도의 우리 손오공 센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중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부러워하는 지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서 최유진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초등 돌봄이 시설 돌봄에서 한 17% 정도만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83%는 어떻게 돌봄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뭐 조부모의 도움이나 아니면 양육자가 돌봄을 하고 있겠죠. 그럼 경력 단절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뭐 학원을 여러 개, 제 조카만 해도 학원을 네 가지 종류를 그 요일별로 번갈아 해서 이제 엄마 퇴근 시간을 맞추는 시간으로 이렇게 학원을 다니죠. 아니면 일부는 방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좀 이전에도 했었는데 저에게도 실제 돌봄 공동체가 현실로 다가왔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인데 제 아이가 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가기 그 틈이었어요. 그때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까인데 선택지는 똑같이 여기 계신 그 초등 부모가 되실 분들하고 비슷하게 학원 아니면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처가도 마찬가지여서 조부모나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막 그렇게 여러 개 1학년 때부터 막 보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저처럼 고민 있는 사람이 이 지역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어린이집 다닐 때 알고 지냈던 부모 중에 한 두 집이 그거 우리도 고민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좀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을에 여기저기 플랜카드를 일단 걸고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처음에 한 2달 동안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하염없는 그 발짓 손짓 하고 있는 느낌.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알리고, 그래서 이제 거의 11월쯤 다가올 때쯤 사람들이 조금씩 듣고 소문이 나서 한 14가구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만 해도 좀 거창하게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 오늘 최유진 박사님이나 우리 장은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돌봄을 하고 부모에게는 좀 부모도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니까 부모를 위한 교육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 어떤 공간을 우리가 어딘가에 구한 다음에 이때는 공간도 없었어요. 약간 옛날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에게 돈을 주면 뭐 배를 짓겠네 어쩌네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겠다라고만 하고 사람들을 모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생기면 거기는 아이들 돌봄 시간 외에는 유휴 시설이 될 테니까 그때 마을 주민들이 뭔가 소소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모두에게 개방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4가구가 모였고 그때 찍었던 기념사진입니다. 저 때 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지금은 중3이에요. 여기를 6년 동안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방추라는 걸 만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마을방과후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진위원장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역할을 나누고 함께했던 논의는 이제 카페에 다 하나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봄 공동체를 한다고 그럴 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하 위계가 있어서 이거를 대표가 정하면 나머지 사람이 따르는 그런 구조여서는 안 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을 나누고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논의한 내용은 다 모두에게 공개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아까 장은종 대표님이 회계는 누구, 기록은 누구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 또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돌봄의 주체는 엄마만이 아니죠. 당연히 양육자는 모두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들은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최유진 박사님 발표한 거에서도 돌봄의 사회적 가치 할 때 아빠들 남성들은 한 13조 뭐 이렇게 나오지만 여성 엄마들은 뭐 한 37조 막 이렇게 3배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실제로 그랬어요. 아빠들은 뭔가 뭘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들어서라도 하자 그래서 아이들 쓸 책상을 직접 이제 만드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의외로 주말에 나와서 뭔가 하고 이게 결국은 내 아이가 쓸 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깨 뿜뿜 뭐 이러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거죠. 제가 뭘 눌렀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4가구의 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고요. 반응이 없었던 그 몇 달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갖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초등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서 이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학년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그 졸업한 수만큼을 1학년으로 새로 또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기가 있어요. 괜찮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역할 나누는 거고요. 또 부모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평일에 시간 안 되는 분들은 주말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상시는 어렵지만 여기 그 부모들은 뭐가 있냐면 아예 처음 들어올 때 그런 걸 다 일종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1년에 뭐 2번 정도는 개인 휴가를 내서 1일 그 방과 후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들하고 뭐 할지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아빠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어디 야외 나들이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거의 10년째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일단 힘듭니다. 힘들다는 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 4학년 되면 이제부터는 이런 거보다는 자기 혼자의 시간도 원하고 또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 부모가 있어서 이제 몰래 학원도 가고 막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겨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세팅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할을 고르게 나눠야 된다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문화가 되니까 지금은 아예 여기를 내가 아이를 보내고 내가 참여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좀 받아들이고 신청을 하는 거고 아이들은 성장한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중3인데도 그 어떤 무슨 모임 무슨 일종의 아이들 무슨 발표회 같은 거 있잖아요. 아기자기한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또 어깨에 딱 힘주고 갑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모임도 있고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아이와 옆집 아이, 동네 아이가 같이 뭘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있는 만큼은 먹는 거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이런 어떤 안심이 되고, 그리고 혼자 했으면 정말 여전히 학원과 학원의 연속이었을 것을 아이가 이렇게 동네에서 뛰어놀고 하는 것들 때문에 훨씬 좋았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의 이 돌봄 사업이 조금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처음 돌봄 활동과 관련된 걸 했던 게 사실은 탈북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룹홈도 했었고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업무적으로 하다 이제 아이 키우는 걸로 돌봄을 했던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탈북 관련 일을 하다 보면요, 남북 관계 막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통일 교육 같은 것도 소위 정권에 따라서는 교육이 약간 안보 교육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평화 교육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안보 교육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주기로.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의 걸음마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방향으로 5년, 10년 이렇게 쭉 가면 그 사이에 입소문도 나고 효과도 조금씩 보이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좋은 걸 보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방과후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제는 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의 이 거점 온돌방이 아직 역사로는 5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0년, 15년 계속 한 방향으로 간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배우러 오고 수많은 공동체들이 이 대전 안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지역 하면 대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네. 그리고 또 성미산 돌봄 공동체라고 하면요, 정말 돌봄 공동체의 표본이 되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 또 훌륭한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을 때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그 말씀이 아이 돌봄이 또 부모 성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돌봄 공동체 대표님들도 계시고 돌봄 활동가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동참시키는 부분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신뢰를 이렇게 말씀을, 또 경험을 통한 신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수고해주신 인사수석님한테 큰 박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다음은 또 공동육아와 돌봄 공동교육의 또 지역 공동체 현장 전문가시죠. 굉장히 진짜 현장 전문가라는 그 네이밍이 딱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어렵게 또 서울에서 또 내려와 주셨고요. 박영선 또 센터장님이시죠. 네, 센터장님의 공적 돌봄과 학교 밖 마을 돌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저 혼자 앉기,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서 하기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났네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부모들과 함께 하는 거, 지역 보호자와 함께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공적 돌봄과 이제 마을 돌봄에 대한 얘기인데, 공적 돌봄은 우리 최우진 박사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전뿐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미래 가치를 세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돌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에 보면
돌봄은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핵심적인데 관계의 표현이고 상호작용이다라는 게 돌봄에는 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10년이나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사업을 12년간 했는데, 사실 아이들과 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저의 주 삶이었는데, 대전도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공적 돌봄으로서 사실 대전의 데이터가 학교 방과후가 아직은 70%, 거진 430, 40개 이상의 70%를 차지하고, 마을 돌봄이 한 20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게, 실제 지역아동센터도 한 140개, 그다음 다함께 돌봄센터도 앞으로 100% 이상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한 25개 정도. 근데 이제 아까 공적 돌봄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학교 돌봄뿐만이 아니라 이제 늘봄학교로 시작한 다양한 돌봄 교실들이 늘어날 거고, 또 하나는 시간대도 교육청 사업 발표 났지만 시간대도 5시에서 7시로, 그다음에 더 연장하기를 60% 가까이 부모들은 원하고 있고, 대전도 49%, 60% 이상이 수요조사에서 어쨌든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공적 돌봄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돌봄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미래 가치로 가져갈 것인가는 너무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돌봄 수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까지도 모두 다 민주적인 돌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민주적인 돌봄은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함께 돌봄과 서로 돌봄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봄이라는 것은 그 돌봄 자체를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 어떤 돌봄과 시스템의 환경을 만들지,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실제 아까 이제 우리 바로 앞에 하셨던 윤상석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돌봄 제공자의 민주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함께 돌봄의 환경과 돌봄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 훨씬 더 필요하고 의미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는 돌봄에 힘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그다음에 사람의 근심,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돌봄 체계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조직 체계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얘기가 시작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방식으로 서로 돌봄 체계를 만들 것인지가 민주적으로 서로 돌봄, 함께 돌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썼고요. 박스 안은 우리 최유진 박사님의 내용이 너무 제가 막 와닿는 부분을 박스 안에 써서, 제가 지구복지적인 중심으로 돌봄은 지구적 관심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핵심에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 가치를 세우는데, 첫 번째, 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돌봄의 전 생애주기적 대상자에게는 쉼과 놀이와 쉼이라는 중요한 미래 가치적인 가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아동 최우선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수혜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동 권리,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미래 가치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요. 더 중요하게는 실제 돌봄이라는 것 자체에 지구적인 돌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지구적인 돌봄은 기후 위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돌봄은 미래 가치의 기후 위기와 너무 관련이 있다.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의 패러다임을 다 지구를 돌보자로 다 전환해서 지구살림 활동으로 다 전환했을 정도로 아이들이랑 되게 좀 중요한 포커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지구 돌봄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조금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공적 돌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가치를 세우는가가 중요하다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의 돌봄이 아직까지 대전도 뭐 70% 가까이 되지만, 학교 돌봄 역시도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다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을 돌봄과 학교 돌봄, 그다음에 지역 전체 내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마을 돌봄을 얘기하자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별내 위스테이라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500가구가 전부 다 조합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이 아파트에 와서 사는데 이제 젊은 엄마들은 아동 친화 아파트라는 이유로 온 거죠.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위한. 그다음에 그 자리라 하면 여러 가지 가치가 들어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부모들이 제가 이제 거기 돌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부모들이 한 30-40명이 돌봄위원회에 들어와서 돌봄의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처음부터 같이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죠. 3년 전에 3년을 준비해서 만들고 지금 산지 3년이 됐어요. 근데 돌봄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를 다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패러다임을 10년을 전망하고 3년을 계획하자 이렇게 해서 10년 전망한 돌봄의 미래 가치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최우진 박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취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 생애 주기적인 돌봄을 하자. 그래서 이제 500가구 아파트니까 어린이집도 세울 수 있고 뭐 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또 공동묘가 방과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세워가지고 영유아부터 초등, 청소년은 교육청 사업을 지원받아서 청소년 사업, 청년 사업, 그다음에 50+ 시니어 사업까지 전 생애 주기적인 돌봄을 저희 돌봄위원회에서 다 함께 연계한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놀이와 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료에 써놨지만 그 아젠다 자체를 저희가 놀며 자라는 아이, 살며 배우는 어른, 함께 돌보는 마을이라는 돌봄의 가치를 마을에 집어넣어서 실제 어른과 아이가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윤상석 그 소장님이 아빠들의 참여를 얘기했지만 저희가 돼지 모임 아빠 그래서 돼지띠 아이들 그 다음 아이들 그래서 뭐 20년생, 24년생 아니 지금 23년생 이런데 아빠 모임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고 진행팀이 있고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놀이 축제 같은 거를 매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은 자충우돌이라 자전거로 충분히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조금 기후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자충우돌 모임을 자전거 타는 모임을 청소년들은 하고 있고 시니어들은 이제 아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원하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유급, 무급 다양한 경제 활동 아까 무급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경제 활동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학교가 위급 상황일 때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마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안전한 돌봄 체계를 전 생애 주기적으로 전체 지구 돌봄으로 향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마을 돌봄의 핵심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적 돌봄이 앞으로 더 확장될 거고 더 안정화될 거라면 우리가 조금 미래 가치를 세우는 가치를 중심으로 돌봄의 내용과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좀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렇죠. 또 놀이, 또 그리고 쉼, 또 인구, 지구적 돌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또 우리 앞으로의 또 그런 기후 위기까지 또 확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또 돌봄의 또 형태를 또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또 위스테이 별내가 어지라는 생각이 또 드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위스테이 별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주거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원을 모집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생활형 공동체의 제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모집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그 뭐 공간도
뭐 이게 뭐 돌봄에 필요한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꾸며나가는 그러니까 조금 제반이 갖추어진 그런 공동체형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품앗이에서 또 이렇게 이상적인 유스테이 별내처럼 가는 그런 사례까지 가는 바텀업으로 저희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또 굉장히 좋은 사례를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좋은 또 의견 내주신 또 박연선 또 현장 전문가님께 큰 박수로 또 감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요 또 세 번째 토론입니다. 또 저희 그 대전시의 또 여성 가족 청소년과 가족 다문화 팀이죠. 여기에 팀장님이신 전상규 팀장님께서요 안 계시면은 저희가 이런 포럼의 자리도 마련할 수도 없었고요. 저희 대전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돌봄 공동체가 정말 활성화돼서 우리 대전시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상규 팀장님께서 대전시의 돌봄 정책과 지원 서비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상규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 청소년과 가족 다문화 팀장 전상규입니다. 먼저 정책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 가족 다문화 팀은 이 이름에서 느꼈듯이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 다문화 관련된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부모 가족, 또 1인 가족, 또 가족 영예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북한 얘기 나왔지만은 저희 부서 팀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하기보다도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 시 담당자로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책자 보시면서 한 번씩 다 아시겠지만은 지원 방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구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대전시 돌봄 정책, 아이 돌봄 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돌봄 정책 구분을 보면은 돌봄 목적 구분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복지 제공 위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영아, 아동 수당이라든지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시설 돌봄 서비스도 지역아동센터 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으로 구분되고요. 교육부에서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영향으로 유치원과 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똑같이 연령이나 학년 구분에 따라서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 여성의 삶의 질 및 가정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일상생활에 좀 더 근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 연령을 아우르는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시만의 독특한 대전형 돌봄인 돌봄 주체를 부무해서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대전형 아이 돌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돌봄 정책은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가족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 시간제 보육, 영유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가 됐고요. 교육부는 육아학비, 방과후 정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늘봄 교실 포함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돌봄 공동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대전광역시에서는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아이 돌봄 통합 정보 플랫폼 대전아이, 돌봄 활동과 양성 파견, 겁정 운동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은 돌봄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전시에서는 아동 보육과에서 돌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급여는
0세부터 1세 아동에 대해서 매월 25일에 현금이나 교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아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매월 25일 날 현금으로 월 10만 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2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 중 보험료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해서 매월 25일 날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월에서 23개월은 15만 원, 24개월에서 86개월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인데요. 금년부터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1월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에 대해서 바우처로 1인당 1인 1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시간제 보기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 중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사전 예약이나 온라인 신청 통해서 또 당일 예약도 포함되고요.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으로 바우처로 지급하고요. 0세는 51만 4천 1세는 45만 2천 2세는 37만 5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필시 운영 시간을 포함한 일일 8시간 이상 주일 5일 이상 운영되고요. 방과 후 아이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고 현재 14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필수 운영 시간 포함해서 일일 8시간 이상 주 5일 운영하고 있고요.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공공시설, 커뮤니티 센터, 또 접근시설 높은 전용면적 60평 이상 되는 데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2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돌봄터입니다.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 1시부터 7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유성구 원신흥초 복용분교의 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성안인데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학비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3에서 5세 육아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급되고요. 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28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방과후과 정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급되고요. 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은 7만 원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방과후부터 19시까지, 방학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운영되고요. 교육비 지원 대상 무료 그 외 학생은 자부담은 되겠습니다. 교실 현황은 43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늘봄교실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아침 돌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저녁 돌봄 9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현재 20개 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학교 정불행 및 방과후 학교 운영, 급간식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전시 여성가족 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3개월부터 12세 아동에 있는 가정 중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대해서 지원 내용은 맞벌이 가정 내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 돌봄 시간제 영유아 종일제 돌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11,080원 정도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0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 및 양육자에 대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이용되고요.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놀이공간 활용 및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동체입니다. 0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 및 양육자인데요. 공동체 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 선정 후 운영되고 있고요. 무료고요. 현재 5개소에서 자녀 돌봄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일 4시간 주 5, 6일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고요. 시설은 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학습 지원, 전문 체험, 자기개발, 생활지원, 긴급 돌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대전시 똑같이 여성가족 청소년과 추진하고 있고요. 제일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통합하고 대전형 돌봄 사업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운영할 수 있고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은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무료고요. 두 번째로는 돌봄 플로펜은 대전 아이입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운영하고 무료입니다. 여기 대전 아이는 대전 지역 돌봄 기획 예약 및 신청, 양육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돌봄 활동과 양성 파견입니다.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돌봄 기관 시설에 무료로 이용되고요. 돌봄 우리 원스톱 통합센터에서 돌봄 활동가에게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내용은 돌봄 활동가가 돌봄 기관들을 방문하여 배달 광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점 온돌방 조성입니다. 아까 사례도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공간 조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6세에서 12세 이하 방과 후 초등학생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행하는 평일 14세 18시 필수고요. 일일 4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방과 아이 돌봄 간식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돌봄 추진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전시에서는 2세에서 13세 아동 희망 성장 사다리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계획입니다. 요 용역은 2세에서 13세 아동의 성장 단계별로 안시 돌봄이라든지 공동체 육아, 보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민선 8기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세에서 13세 아동 청소년 보육,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 지원 및 현황을 파악해서 보호자 및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 지원 수요 현황 및 문제점을 또 파악하고 타 지자체 및 국외 우수 사례와 비교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기본계획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유한 아동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4개소에서 44개소로 확대할 거고요. 공동유한 아동센터도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금액 추가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서비스 이용 요금이 11,080원에서 11,630원으로 바뀌고요. 그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조성가정에는 5%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0세에서 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구는 1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돌봄에 대한 정책들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는데 또 부처별로 또 중복되기도 하고 분절적으로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신 전상규 팀장님께 큰 박수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알고 계셨던 것도 있고 굉장히 모르셨던 것도 있지요. 예, 그래서 대전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우리 대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통합적인 이런 정보들을 대전 아이에 들어가시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통합되기가 어렵죠. 부처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또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용하시고 홍보해 주시면 또 대전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셔서 정말 살기 좋은 정주하고 싶은 대전시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네.
또 마지막 토론 순서이십니다. 또 지금까지 또 우리 또 기관적 입장, 또 사례, 또 여러 가지 또 부처별에서 정책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들을 이어가 주셨는데 이제 정말 이용자 입장에서 육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생하게 육아의 힘든 점 그리고 또 육아를 해오시면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들을 전달해 주실 최진선 또 양육자 대표로 최진선 님께서 육아 저만 힘든가요? 라는 주제로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양육자 대표로 나온 최진선입니다. 네, 말만 양육자 대표지 그냥 저는 아이 키우는 엄마예요. 여기에 사실 이 자리에 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엄마지만 아이를 이렇게 키워왔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를 간단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에 다 나와 있겠지만 또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시니까 저는 7세, 8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아들만 둘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7일 근무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근무하고요. 무보수입니다. 야근 수당, 특별 수당 없습니다. 도중에 절대 그만둘 수 없고 연차, 조퇴 없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에서는 최소 2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인내력도 상당히 요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내 아이가 사회 구성으로서 온전하게 잘 자라나길 바라는 건 모두의 마음일 것 같아요. 조력해주고 싶고 잘 훈육해서 잘 키우고 싶은 건 저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혼자 또는 둘이 이 일을 다 해낸다는 게 정말 저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바다에서 이제 생존 물품이 아무것도 없는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이었다는 거를 진짜 느끼게 되더라고요. 같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이제 저도 다니다가 출산할 쯤에 이제 출산 휴가도 내고 육아휴직도 냈는데 복직할 쯤에 됐을 때 이제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만만치 않고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도움을 좀 요청드리려고 했더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경단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이제 단절되게 된 거죠. 직장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남편하고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서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한 독박 육아의 딱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혼자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다 시키고 이제 재우기까지 그 모든 집안일과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저는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쳐가고 아이들도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너무 지쳐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전시에 있는 돌봄과 육아 관련 지원 기관들 덕분에 이제 독방 육아에서 조금씩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기 자리에도 와 계신데 이제 대전시 가족센터에서 통합 사례 관리팀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대상 요건에 부합이 돼서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 사례를 이제 사례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항상 선생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어머님 잘 계세요? 이 한마디가 죄송해요. 갑자기 네 감정이 그 말 한마디가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가족을 바라봐주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라는 그 전화 한 통,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첫째 아이는 이제
공부를 조금씩 놀이와 공부를 함께 지원해주는 학습 정서 지원을 받게 돼서 배움 지도사 선생님 덕분에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제 지금도 잘 크고 있고요. 또 둘째는 좋아했던 게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공연들을 이제 제공받게 되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나눌 친구들도 필요했고, 저도 같이 어른들과 대화하고 수다 떠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나와 계시지만 이제 그렇게 비슷한 또래 엄마들끼리 이제 모임이 형성되었고, 이제 대전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품앗이 지원을 다행히 운 좋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동네 엄마들 모임이 좀 더 사회적인 의미를 갖춘 품앗이 모임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돌봄을 이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저는 제 아이들만 키우는 엄마였다가 조금 더 크게 좀 돌봄의 의미를 조금 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굉장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아쉬운 게 공간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제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에너지는 무한이잖아요. 조금만 쉬고 나면 또 충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무한으로 계속 충전되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놀아주기, 내가 억지로 놀아줄게 하는 엄마보다는 그래 함께 놀자 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안 돼, 뛰지 마, 그만, 이런 엄마보다는 그래, 그래, 해보자, 약간 이런 함께하는, 잠깐이지만 함께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게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뭐 층간소음이다 뭐다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기 자리에 있는 이제 품앗이 언니의 소개로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손오공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 공동육아 나눔터에 가입해서 별난 놀이터라고 있어요. 아까 사진 속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이용하고 유아 상시 프로그램, 초등 상시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좀 뭔가 뺏기는 그런 친구 관계에서 좀 말을 친절하게 해도 이 친구가 나를 빌려주고 나도 친구한테 좀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놀이 방법을 그곳에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나 양육자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족하지만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위원회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소망했던 놀아주기, 억지에 놀아주기의 엄마보다는 함께 노는 그런 엄마를 제가 그곳에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초등 상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이제 잘 몰랐는데 뭐 만들기, 과학활동, 미술활동, 요즘에는 디지털 배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너가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아는 애였어? 너가 이런 것도 그릴 줄 알아? 이렇게 아이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저도 이제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더 크게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부의 힘만으로 혹은 엄마의 힘만으로 혹은 아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혼자 이렇게 해낸다는 건.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저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선뜻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선뜻 네, 저 행복해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벽에 이렇게 시계 붙어 있는 거 보면 제자리에 계속 돌잖아요. 시계 보면서 눈물이 났던 적도 있어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육아에 갇혀서 계속 똑같은 생활만 하는 그런 거기에 너무 제가 구속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에게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네,
선뜻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아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아니고요. 혼자 하는 육아가 아니라 함께하는 육아를 이제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뜻은 이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에게, 아니 저희 가족에게 저희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대전시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소망을 마지막으로 좀 더하자면, 저같이 이제 육아를 하는 대전 시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육아 돌봄 공동체에 대한 좀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품앗이로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많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같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봄과 육아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전시에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또 이렇게 이용자로 또 최진선 또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또 발제와 토론의 그 마지막에 그 방점을 딱 찍어주신 그런 또 마지막 그 문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예, 비빌 언덕, 그죠?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나누는 가치, 이걸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 함께 기르다 보면, 아까 우리 또 윤상수 수사님도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대표님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지만 함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또 최유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의 가치, 서로 함께 돌봄으로 가치를 세워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이런 기관들은 정말 비빌 언덕의 그런 초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서로 비빌 언덕은 여러분들이 돼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 포럼, 대전 포럼, 대전 돌봄의 미래 가치를 세우다의 중심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과외로 제가 여담으로 아까 우리 최진선 어머님이 얘기하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여담이지만 우리 직원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 관리를 시켜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네 분의 울림 있는, 감동 있는 또 내용 잘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여기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보내드리며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마이크를 이제 사회자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제가 11시인 관계로 질의를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듣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그죠? 또 나아갈 방향이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시간을 보고 제가 또 빨리 넘기고 싶었나 봐요. 네, 질문 사항 있으시면 혹시 손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오늘 시간 관계상 두세 개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네, 여기 앞에 마이크죠.
네, 지금 아주 그냥 현실적인 실제적인 부모 교육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질문의 답은 우리 센터에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님들은 그 부분은 실제적인 그런 답변이라 우리 센터에서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했지요. 네, 우리 진짜 발제와 토론이 너무 완벽했지요, 여러분. 네, 방점까지 너무 잘 찍어주셨죠. 네, 그럼 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혹시 우리 발제자님과 토론자님 또 의견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십니까? 네, 오늘 정말 제가 너무 감동 있고 울림 있는 포럼이라 네, 제가 너무 좋았던 관계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제가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동적인 포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김혜연 좌장님과 또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을 통해 촘촘한 대전 아동돌봄 체계 강화로 아동과 양육자가 행복하고 장기 정주할 수 있는 대전으로 성장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관심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년 제1회 아동돌봄 정착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참여하신 분들과 경품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벤트 진행은 저희 센터의 김경은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